감사합니다. 목소리부터가 굉장히 바르신데 네. 자 오늘 이렇게 또 네네. 참여 용기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네. 근데 기묘한 어떤 집안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혹시 네. 바른청년님의 집안에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예, 그쵸. 저희 집에서 좀 대대로 내려오는 기묘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 편안하게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을 네.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바른청년이에요! 우선은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로 시작이 되는데,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는 작년에 돌아가셨고요. 아이고,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6.25 전쟁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메가더 장군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사실 되게 가부장적이고 무뚝뚝하고 그런 남성의 표본이셨어요, 완전히. 그래서 저희 집안 가족들이 사실은 저희 외할아버지를 친하게 대하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저는 할아버지 뭐 옛날 얘기 해주세요. 그러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밤에 뉴스를 보고 있으면 전 일부러 또 나가서 할아버지랑 말동무 해드리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할아버지께서 라면을 끓여준다고 하면서 식탁으로 와라. 제가 아마 고등학생, 중학생 그때였을 거예요. 가서 앉아있다가 할아버지가 라면을 주시고, 할아버지는 안 드시고 저만 라면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편하게 저를 똘비라고 지칭할게요. 똘비야, 너는 무조건 대성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는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할아버지가 그러시니까 할아버지 그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희 외할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외증조부죠. 외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께서 일제강점기 시대 때 사셨대요.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그때 술과 노름을 아주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노름판에 가서 술도 먹고 노름을 하셨는데, 이게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별개로 항상 가면은 노름판에서 뭐 돈을 다 따이고 오셨다고 해요. 예.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돈을 다 따이고 너무 속상해서 술을 진탕 드시고 집에 와서 잠을 주무셨대요. 저희 할아버지의 말씀으로는 그 당시 증조 할아버지께서 꿈에서 귀신이 나타났대요. 귀신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에게 엄청난 불을 안겨주겠다. 하지만 내가 지금 너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을 그 누구에게 말한다면은 너의 모든 것을 빼앗고 너를 시작으로 3대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꿈에서 깨셨대요. 그러니까 사라진 거죠, 귀신이. 근데 증조 할아버지는 생각하셨겠죠. 이게 무슨 개꿈이야 생각하고 그날도 어김없이 노름판으로 가십니다. 근데 그 노름판에 갔는데 이게 웬걸? 돈이 술술 들어오더래요. 평소에는 맨날 따이기만 하셨는데 그날은 돈을 엄청 왕창 따신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고 계속해서 돈을 따고 판돈을 올리고 하다가 결국에는 노름한 돈으로 그 당시에 집까지 장만하셨다고 해요. 되게 좋은 집을 그 당시에 사셨다고 하네요. 근데 아무래도 일제강점기 시대니까 일본 순사들이 부를 축적한 한국인이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항상 일본 순사들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일본 순사들이 나타났었는데 어느 날 증조 할아버지께서 집에 점심 때 일찍 오시더래요. 근데 증조 할머니께서 아니 이 양반이 맨날 노름하다가 저녁 늦게 들어왔는데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오지? 해서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와요? 얘기를 했는데 증조 할아버지께서 됐고 밥상 차려서 저 안방에 넣어놓고 나 밥 먹을 거니까 혹시 외놈들, 일본 순사들 외놈들이 오면은 그냥 나 집 나갔다고 해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래요. 증조 할머니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그냥 밥상 차리고 안방에다 밥상 내어주고 집안일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좀 있다가 일본 순사들이 들이닥친 거죠. 증조 할아버지 어딨냐? 증조 할머니 너무 무서우니까 잡혀갈까봐 아까 전에 증조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게 생각나요. 집 나가라고 얘기하라고 했지. 그 양반 집 나갔어요. 근데 일본 순사 당연히 안 속죠. 일본 순사들이 집을 막 뒤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한 순사가 안방 문을 열어요. 근데 증조 할머니 눈에는 태연하게 밥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본 순사는 휙휙 방 안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증조 할머니한테 다음번에 올 때는 꼭 잡아갈 거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 하고 일본 순사들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안방에 있는 할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증조 할머니가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해서 증조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된 일이요? 했더니 증조 할아버지는 그냥 아무 말씀 없이 밥만 드셨대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도 증조 할아버지는 노름판에 출근을 하셨죠. 그러다가 어느 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술을 진탕 드시고 집에 와서는 증조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와서 앉아봐. 증조 할머니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자기가 꿈에서 귀신을 봤다.
근데 그 귀신이 나한테 막 돈을 주겠다고 하더라고. 그때부터 이렇게 잘 된 거야 얘기를 하고 잠이 드신 거예요. 만취 상태에서. 이제 꿈을 꾸셨는데 그 똑같은 귀신이 나타나더래요. 그러고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너는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제부터 너의 모든 걸 빼앗을 거고 너를 시작으로 3대가 망하는 것을 지켜봐라. 얘기를 하고는 호련히 사라졌대요. 증조할아버지께서는 꿈에서 깨어나고 이건 또 무슨 개꿈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날도 노름판으로 가셨죠. 근데 이게 사람이 돈을 항상 따다가 잃으면은 복구해야지라는 생각에 계속 베팅을 더 하게 되잖아요. 증조할아버지께서 그 당일에 모든 재산을 잃으셨대요. 계속 걸고 뭔가 잃은 걸 메꾸기 위해서 계속 하신 거예요. 그렇게 집문서까지 날리셨는데 더 황당한 건 그렇게 터덜터덜 집에 걸어가시는데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왜 화재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냥 갑자기 집에 불이 나고 결국에는 집도 사라지고 돈도 다 없어지고 그렇게 돼서 집안의 가세는 무너지게 되고 그때 당시에 증조할아버지께서는 저기 북한 쪽에 이렇게 있으셨었대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저희 할아버지가 그때 당시 있었는데 배를 타고 같이 남한으로 그 당시에 내려와서 정착을 하시고 증조할아버지는 돌아가시게 되고 여기까지 증조할아버지 이야기가 끝나요. 이제부터는 할아버지와 그리고 할아버지 자식들 즉 저희 어머니 큰삼촌과 작은삼촌 이모 이렇게 네 분의 자식이 있는데 일단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는 해경 출신이셨어요. 근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영어 실력이 되게 좋으셨거든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외국인과 프리토킹 가능할 정도로 그런 외국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퇴직금을 모두 사업에 쏟았다가 결국 망하게 돼서 친척 집에 얹혀 살게 되는데 거기에 저희 온 가족들이 다 살게 돼요. 이유도 또 말씀드릴게요. 온 가족이 같이 살게 된 이유. 저희 할아버지도 사업이 망해버리고 이제는 다음 저희 어머니 세대 어떻게 보면 3대라고 할 수 있죠. 저희 증조할아버지가 1대 저희 외할아버지가 2대 그리고 저희 어머니 세대가 3대째인데 개인적인 집안 사정인데 뭐 우리 귀족 여러분께서 그냥 넘어가는 얘기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희 어머니께서는 뱃속에 제가 있을 때 저의 생부랑 결혼식을 올려야 하는데 저희 생부가 식날 당일날 도망을 쳤대요. 그리고 뭐 지금도 돈을 꺼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뭐 연락이 오는 그런 상황이고 뭐 저희 큰삼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명한 인서울 대학교를 그 당시 나오고 그때 당시에 L땡 기업 대기업이죠. 거기를 다닐 정도로 되게 공부 잘하시고 하셨었는데 보증을 잘못 써서 집안의 빚이 어마어마하게 불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집에 조폭들이 와가지고 깽판 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뭐 깡패들이 와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작은 삼촌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하셨었는데 예전에 에쿠스를 타셨어요. 그 뒷좌석에 냉장고도 있는 그 정도로 되게 사업이 잘 나갔었는데 그것도 잠시고 결국에는 사업이 망해서 또 집안에 빚이 드러나고 저희 이모님께서는 결혼을 예전에 하셨었는데 아이도 있었어요. 근데 이혼을 하고 양육권도 뺏기게 되시고 새로운 이모부가 생기셨는데 이모부님께서 2년 뒤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세요. 결국에 그 정도로 뭔가 집안에 잘 풀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게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는 그 귀신의 저주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는 항상 절대 도박에 손대지 말고 절대 술도 많이 마시면 안 된다. 그 저주로부터 해방된 아이니까 꼭 대성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그때는 그냥 재미로만 들었던 거죠. 나 잘 되는 사람인가 보구나. 근데 그 이후로 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내가 진짜 좀 잘 풀릴 사람인가 라고 생각이 든 게 몇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2살 배기, 3살 배기 겨우 이제 걸을 수 있을 때라고 했어요. 제가 주택 옥상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그 당시 주택 친척집 얹혀 살고 있었는데 빨래를 하려면 2층에 올라갔어야 됐어요. 근데 할머니가 빨래를 하고 계시니까 저는 그걸 따라가고 싶어서 혼자서 그 높은 계단을 내 발로 기어가다가 벽면이 유리로 된 그런 집이었대요. 근데 거기서 유리가 반짝반짝하니까 제가 까르륵거리면서 팡팡 치다가 한 4층 높이 아파트 그러니까 그 달동네여서 경사가 가파른 곳이어서 2층짜리 옥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래는 더 높았던 거죠. 거기로 와장창 하면서 제가 떨어졌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그 자리에 폐 소파가 있었고 버리는 소파 그리고 뭐 바게스에 제가 퉁퉁하고 떨어지던 혼자 거기서 울면서 그냥 이마에 피만 조금 흘리는 상태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들은 아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이러면서 어떻게 거기서 떨어졌는데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 신기하다라는 지금도 간단히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솔직히 끼워 맞추길 수 있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고등학생 때 전교회장 선거를 나가게 돼요.
근데 기호 제가 1번이었고 상대편은 기호가 2번이었는데 그 친구가 되게 잘생기고 학생들한테 인맥도 엄청 많고 진짜 여러 가지로 모든 부분이 저보다 되게 월등하다고 생각한 그런 친구였어요. 사실 다른 친구들도 야 돌비야 너 선거 나간 것만으로도 추억이라고 생각해라라고 할 정도로 당연히 내가 아니고 그 친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선거 당일날 집에서 교복을 입고 중앙현관을 나왔는데 문 앞에 뽀글머리를 하시고 새하얀 소복에 그리고 새하얀 고무 신으시는 할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인자한 웃음으로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 할머니 뵙고 좀 약간 인간이 맞나?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간이 아니라 이게 되게 뭔가 사람이 이런 기운을 낼 수 있나? 되게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지나치게 민망하니까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를 드렸는데 갑자기 저한테 대통령이 될 상이야 갑자기. 어이구야, 예. 네 할머니? 그랬더니 대통령이 될 것 같다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하필 선거 날에 그런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아유 할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저 셔틀 타러 가볼게요 하고 학교로 왔죠. 네. 선거를 1, 2, 3학년이 다 강당에서 차례대로 하는데 제 친구가 선거위원이었어요. 그래서 네. 대표함을 열면은 제가 그 친구를 통해서 바로 소식을 알 수 있었죠. 저도 되게 초조하게 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앞문을 드르륵 하고 열더니 야 똘비야 됐다 너 회장 됐어. 엄청 기뻤죠. 제 친구들도 엄청 좋아해주고. 근데 한 가지 탁 떠오르는 게 야 몇 표 차이로 내가 이겼어? 그랬더니 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몇 표 차이인지 모르겠고 너가 총 1004표를 받았어. 그래서 이게 끼워 맞추기예요 사실은. 뭔가 1004라는 그런 숫자를 들으니까 갑자기 그 할머니가 팍 떠오르는 거예요. 예. 그 할머니가 천사셨나? 아니면 뭐 삼신할머니라도 되시나? 그런 기억들이 새로새로 떠오르면서 사주나 또는 신점 이런 걸 가도 그런 사주 신점 봐주는 분들께서 저한테는 뭐 운칠기삼의 기운이 타고났다, 뭐 따로 흠잡을 게 없다, 이렇게 그대로 살면 된다, 이런 안 좋은 소리도 안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대 어떻게 보면 저주, 귀신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진짜로 뭐 대성까지는 아니더라도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운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집안의 기묘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야, 아니 진짜 나중에 뭐라도 되시는 거 아닙니까? 평범하게 살면 다행이죠. 진짜 이렇게 네. 이 방송을 했고 요거를 남겨놨는데 나중에 네. 진짜 뭔가가 되셨다. 아, 그러면 진짜 대박인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그때도 되셔야 된다는 네. 거예요. 아시겠죠? 예, 꼭 그때 대성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예, 꼭 저희 방송에서도 멋진 대통령이 하나 나오길. 다른 청년님 뭔가 네. 느낌이 정말 바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런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바른 청년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마도 섬뜩한 군대 괴담이 될 것 같은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바른 청년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바른 청년님께서 또 시간을 내주셨고 오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군대 괴담이 될 것 같아요. 입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죠. 네. 뭐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해 주시면 어떤 이야기인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해병대, 제가 해병대를 나왔는데 예. 해병대 훈련소, 그러니까 즉 해병대 훈련소를 교육대라고 하거든요. 네. 그 교육대에서 귀신들의 훈련병과 그것을 지켜보던 훈련병, 그리고 훈련교관, 소대장님 네. 시점에서 보는 좀 약간 기이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해병대, 뭐, 네. 주변에도 갔다 온 사람도 네. 있기도 하지만, 네네. 만나면 그러잖아요. 몇 끼야? 그렇죠. 기수가 굉장히 중요한, 네, 맞습니다. 해병대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바른 청년이에요. 이야기 시작에 앞서서 시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좀 정성껏 설명을 하도록 할 테니 우리 돌비님과 귀족 여러분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해병대 교육대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말하는 교육대란 훈련소라는 뜻이고요. 네. 교육대는 총 3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중앙 현관이 있고 가로로 긴 일자 건물이에요. 그리고 각 층마다 건물 끝에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 출입구는 총
2개입니다. 그리고 중앙현관에 나와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분리수거장이 있고 중앙현관에서 분리수거장까지 50m 정도 거리가 있고 그리고 중앙현관에서 왼쪽 방향은 의무실이란 것만 그냥 간단히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층에는 중앙현관에 4개의 소대장실이 있고 2층 중앙에는 3개의 소대장실과 1개의 교육대장실이 있어요. 소대장님들은 훈련교관을 뜻하고 교육대장님은 교육대를 관리하는 제가 소령으로 기억을 해요. 간략하게 이렇게 장소 설명을 마치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일병대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그 교육대에서 소대장님께서 따로 부탁하고 어떤 작업을 1층 소대장실에서 하고 있었어요. 어떤 작업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너무 오래돼서. 근데 한참 작업 중에 소대장님께서 한숨을 푹 쉬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쓰고 계시던 훈련교관들은 모두 하이바를 쓰거든요. 눈을 가리는 그 하이바를 탁 벗고 나서 힘없게 의자에 탁 털썩 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막 무아지경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야 청년아 그러시는 거예요. 복명보창으로 일병 바른 청년?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소장님께서 휑한 눈으로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귀신 믿냐? 이게 너무 뜬금없는 말이라서 그냥 귀신 없으면 없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소장님께서 말을 이어나가더라고요.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해병대는 입소에서 제 기억으로 7주 정도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 당시에 사격 훈련을 위해서 모든 훈련병들이 사격장으로 행군을 가게 되었고 교육대에는 항상 훈련을 나가기 전에 몸이 아프거나 진료를 받아야겠다는 훈련병들은 거수를 시켜서 따로 모아서 의무실에 가게 하고 그날의 훈련을 받지 않고 교육대에서 잡일을 하며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편하게 이번 이야기 주인공인 소대장님을 똘비 소대장님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그날 모든 다른 소대장님들과 훈련병들이 사격장으로 행군을 시작했었고 똘비 소대장님께서는 교육대에 남아서 의무실에 갈 훈련병들을 살피고 있었어요. 똘비 소대장님께서 인원 체크를 마친 후에 의무실로 훈련병들을 인솔하려고 하는데 한 훈련병이 소대장님께 말을 걸게 됩니다. 이제 이 훈련병을 철수라고 할게요. 훈병 철수, 소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똘비 소대장님께서 훈련병에게 말하라고 지시를 내렸겠죠. 제가 속이 너무 좋지 않아서 토를 좀 하고 싶은데 혹시 화장실에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철수가. 똘비 소장님께서는 다녀오는 것을 허락했고 군대는 또 2인 1조가 필수인 전우조가 있기 때문에 다른 훈련병, 그 훈련병 맹구라고 할게요. 맹구 훈련병을 붙여서 화장실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 맹구 훈련병이랑 철수 훈련병은 같이 화장실을 가게 되고 똘비 소장님께서는 바로 남은 인원들을 데리고 의무실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즉 중앙현관에서 왼쪽으로 의무실 방향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똘비 소장님께서 이 다른 소장님께서 분리수거장 쪽에 어떤 용무를 이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부탁을 해가지고 똘비 소장님 그게 기억이 나서 이 훈련병들 인솔을 다른 기관병한테 맡기고 50m 정도 되는 분리수거장 쪽으로 이동을 따로 하시게 되셨어요. 그렇게 중앙관에서 한 20m 정도 걸으셨다고 해요. 20m 정도 걸었는데 뒤에서 갑자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똘비 소장님께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봤는데 철수 훈련병이 화단에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똘비 소장님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인지할 시간조차 없이 철수 훈련병을 업고 의무실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의무실에 도착해서 막 의무관들이 철수 훈련병 상태를 보는데 그냥 가벼운 철가상 이외엔 다행히도 그 2층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벼운 철가상 이외에는 다른 부상은 없었는데 약간 이 철수 훈련병 상태가 좀 이상했다고 해요. 약간 눈은 풀리고 개슴츠레하게 똘비 소대장님을 빤히 쳐다보면서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똘비야, 너 결혼했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곳에 있던 의무관하고 훈련병들이 쟤 미쳤나봐 이러면서 쳐다봤다고 해요. 왜냐면은 이 해병대 훈련소에서 훈련교관은 진짜 공포 그 자체고 본인이 사회에서 난다긴다 깡패됐다 일진이었다 이렇게 하는 훈련병들도 이 훈련교관 분들에게 사박사박하는 이런 모래 흔드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 다 위축되고 막 눈동자 굴린 소리도 조용해지는 그런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그런 훈련교관에게 반말을 했다는 사실과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었어요. 그 의무관들과 다른 훈련병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철수훈련병의 목소리였는데 이 철수훈련병의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도 아니고 여자 목소리도 아닌 아주 기괴한 중성적인 목소리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똘비 소장님이 훈련병한테 말했대요. 훈련병 정신 차려. 어디 몸 안 좋은 게 느껴지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철수 훈련병이 또 이렇게 얘기한대요. 조금 말을 순화해서 할게요. 똘비야, 너 나랑 한번 할래?
내가 잘할게. 너 나랑 하고 싶잖아. 한번 하자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개성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켰대요. 뭐야? 그래서 그곳에 있던 의무관분들이 이 철수훈련병은 여기 말고 좀 더 큰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하고 의무실이 아니라 저희 사단 안에 병원이 하나 크게 있었어요. 거기로 철수훈련병을 이송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철수훈련병을 더 큰 병원으로 입원을 시키고 똘비 소장님이 전우조로 동행을 했던 맹구훈련병을 찾게 됩니다. 맹구훈련병을 찾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맹구훈련병, 너 왜 철수훈련병 혼자 교육대를 드나들도록 냅둔 거야? 라고 호통을 쳤는데 맹구훈련병이 아주 억울한 듯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맹구훈련병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 맹구훈련병은 철수훈련병을 부축하면서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고 해요. 화장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출입구는 총 2개가 있었고 2개 모두 한 화장실로 이어져 있었어요. 철수훈련병이 화장실 변기칸으로 들어간 걸 확인한 맹구훈련병이 2개의 출입문 사이에 서서 철수훈련병을 기다렸다고 해요. 철수훈련병이 화장실에 들어간 지 1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고 더 기다리고 있을 때 본인의 체감상 한 15분 정도가 지난 것 같았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맹구훈련병은 철수훈련병이 들어가 변기칸에 야 철수야 너무 늦으면 소대장한테 혼날 것 같아 빨리 나와. 근데 화장실에 대답이 없었다고요. 얘 왜 대답이 없어 하면서 맹구훈련병이 변기칸으로 가서 문을 열었는데 철수훈련병이 없었대요. 그리고 다른 모든 변기칸을 다 뒤져보고 화장실 내부를 다 봤는데 철수훈련병이 없었대요. 분명히 들어가고 출입구는 자기가 앞에 서서 지키고 있었는데 그러는데 갑자기 중앙관절에서 와장창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 맹구훈련병이 이상함을 직감하고 뛰어서 복도를 지나고 중앙관으로 갔을 때 1층에 어떤 한 소대장실이 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컴퓨터랑 책상 위에 물품들이 다 난장판이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아니 여기 소대장실인데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2층에서 또 한 번 와장창 쨍그랑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맹구훈련병은 중앙에 있는 계단을 뛰어 올라가서 또 한 번 문이 열려 있는 곳을 발견하는데 거기는 교육대장실이었고 교육대장실은 항상 그 쇠로 만든 자물쇠 이렇게 열쇠로만 풀린 자물쇠가 있어요. 근데 그게 바닥에 자물쇠가 뜯겨져 있는 것을 발견해요. 열린 이 문 안으로 시선이 갈 때 맹구훈련병이 그 자리에서 좀 얼어버렸대요. 방 안에는 테이블이 있었는데 그 테이블 위에서 철수훈련병이 상체는 고정되어 있고 팔은 위아래로 휘두르면서 무릎만 접었다 폈다 하는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다고 해요. 돌비님 그거 아세요? 옛날 팥죽송이라고 오소리가 막 알죠. 팥죽 하면서 무릎만 접었다 폈다 하면서 춤추는 그런 귀족분들은 모르시면 한번 쳐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 동작을 하고 있었대요. 맹구훈련병이 몸은 너무 어려있는데 불렀대요. 철수야. 근데 그 철수훈련병이 갑자기 하던 동작 멈추고 고개를 돌아보더니 맹구훈련병을 보면서 씩 웃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 교육대장실 끝에 있는 창문 쪽으로 달려갔대요. 근데 이 교육대장실 창문은 그 여닫이 창문인데 프로젝트 창이라고 그 조그만한 창인데 이게 밀어서 여는 창이에요. 활짝 열리는 게 아니라 살짝만 열리는데 사람 몸을 좀 구겨야 들어갈 수 있는 창인데 철수훈련병이 그 여닫이 창문을 강제로 밀어서 자신의 몸을 구겨가지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거기서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락한 철수훈련병을 보고 똘비 소장님께서 의무실로 업고 가게 된 거죠. 똘비 소장님이 이 얘기를 듣고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상황이야? 이런 생각이 휩싸여서 뭐 약간 정상적인 사고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때 전화 한 통을 받는데요. 그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는데 거기에 의무관님께서 입원한 훈련병 좀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으니까 와서 좀 확인해보라고 한 전화였대요. 그래서 똘비 소장님께서 차를 몰고 그 병원으로 가게 되고 훈련병을 만납니다. 근데 이 철수훈련병은 똘비 소장님이 오기 전부터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던 상태였대요. 막 울고 있었대요. 그래서 똘비 선생님은 좀 최대한 나긋한 말투로 철수님한테 괜찮냐, 몸은 괜찮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철수님이 울면서 선생님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아버님 목사님이시고 어머님은 교회 뭐 장로, 집사 뭐 이런 걸로 계시고 저는 신실한 종교인이 되기 위해 신학대학도 다니고 술, 담배 등도 하지도 않는데 모두 다 잘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울더래요. 근데 그렇게 서럽게 울고 있는 와중에 똘비 소장님은 너무 소름이 돋았대요. 왜냐면은 분명 아까 전에 의무실에서 들었던 철수님의 목소리는 약간 여자의 목소리도 섞이고 뭐 남자 목소리도 있었지만 되게 중성적인 목소리였는데 지금은 아주 굵고 낮은 저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대요. 똘비 소장님이 막 온몸에 소름이 돋았는데 그래도 훈련병 앞에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격려를 해주고 몸이 다 나오면 교육대를 복귀해서 휴식을 취하자 라는 말을 하고 병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장님의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사실은. 예. 이렇게 나고 제가 말했죠. 선생님, 근데 제가 듣기에는 좀 약간 의가사전역 이런 거 하려고 정신병인 척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예, 그죠?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아,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똘비 선생님께서 갑자기 한숨을 푹 쉬시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청년아, 너 이 얘기 들으면서 이상한 거 못 느꼈어?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한 이야기인데 뭐 여기서 더 이상한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잘 생각해보라고. 맹구훈련병이 철수훈련병을 기다리는 게 화장실에서 한 15분 정도를 기다렸다고 하는데 1층 소대장실이 박살나고 2층 교육대장실이 박살나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하는데 나는 걔네들이 화장실로 출발하고 바로 분리수거장으로 이동하는 중이었어. 근데 그게 1분 채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듣고 이해하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귀족분들은 이해가 되실지 잘 모르겠는데 맹구훈련병이 겪은 철수훈련병이 사라지고 교육대를 쑥대밭으로 만든 시간은 얼추 15분 정도로 느꼈는데 예. 소대장님께서는 이 훈련병들을 화장실로 보내고 분리수거장 쪽으로 이동한 시간은 1분에서 2분이 채 안 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고 이게 무슨 소리지 싶었는데 곧이어 똘비 선생님께서 하나를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대장실에 걸려있는 자물쇠 그거 쇠로 만든 거야. 열쇠로만 불리는 거. 절대 사람의 힘으로 뜯어낼 수 없는 그 자물쇠. 내가 가서 확인해보니까 경첩은 그대로 잘 달려있는데 자물쇠만 두 동강으로 분리가 되어 있더라. 너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를 쳐다보는데 사장님께서 약간 본인도 그 본 그대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이상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곧이어서 바로 사무실 밖에서 한 훈련병이 괴성을 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똘비 소장님께서 벗었던 하이바 다시 푹 눌러 쓰시며 말씀하십니다. 쟤 또 귀신 들린 것 같다 하고는 사무실 밖으로 나가셨고 저는 그런 소장님 뒤를 그냥 쳐다보면서 이 정리가 안 되는 이 머릿속의 이야기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소장님께서 계속 시키신 작업을 계속하면서 이야기는 마무리가 돼요. 결국에는 이렇다 할 결말은 없지만 나중에 알아본 결과 그 훈련병은 7주간 훈련을 마치고 결국에는 처음적으로 발령을 받았다고만 얘기를 듣고 아이고야. 그렇게 이야기 끝나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 생각을 했어요. 귀신이 들려서 진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막 사사삭 돌아다니면서 거기를 다 헤집어 놓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귀족분들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귀신에 홀리면 시간 개념이 좀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 분들의 맞죠. 이야기 네. 속에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철수훈련병한테 이미 귀신이 붙은 거고 맹구훈련병도 같이 홀려서 그 잠깐의 시간이 뭐 10분 15분 이렇게 느껴졌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야, 섬뜩하네 이거. 이런 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네. 파란 청년님 뭐 짧은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겪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사교육이 엄청 붐이었어요. 밤 11시까지도 학원에서도 야자를 하고 학교에서 야자를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그게 사교육 열풍이 있었던 시기였는데 이 이야기에서 저랑 똘비라는 친구가 주인공이 됩니다. 저는 정말 친한 친구가 총 3명이 있는데 네. 저까지 4명이서 같은 학원을 다녔어요. 학원이 밤 11시에 끝났었고 이야기에서 저는 맨 왼쪽에 서었고 똘비라는 친구는 맨 오른쪽에 섰고 가운데 2명의 친구가 오고 있었어요. 그냥 이제 저희는 또 지나가는 낙엽만 봐도 까르륵거리는 그런 어린 나이였었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는데 저 앞에 검은 색깔 차량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차가 되게 많았는데 유독 저는 그 검은색 차량 하나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저 차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일까?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솔직히 뭐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힐끗힐끗 그 차만 보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차의 보닛에 도착할 때쯤에 차를 이렇게 봤는데 되게 썬팅이 짙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차들 있어. 맞아. 안에가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예. 안에 보이는 거라고 블랙박스 그 빨간 불빛 그거 하나만 좀 이렇게 빨갛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차가 왜 이렇게 검해 이러면서 지나가려는데 그 안에 어떤 여성분이 앉아 계셨거든요. 운전석에 엄청 꿋꿋한 자세로 네. 정면을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뭐 그냥 여기 근처 학원에 자식분을 데리러 온 어머님이신가? 이 생각을 하고 그냥 애들 지나가면서 그 앞유리 창을 지날 때쯤에 제가 제 눈으로만 살짝 이렇게 그 안에 들여다봤어요. 근데 그 여자가 꼿꼿이 정면을 바라보는데 이 동공이 계속해서 절 따라오는 거예요. 얼굴은 돌아가지 않고 이 동공이 계속 끝까지 저를 쳐다보고 제 느낌상 제가 그 사람을 지나쳤는데도 동공이 나를 따라오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소름 돋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몸이 얼었는데 애들은 계속 길을 걷고 있으니까 저도 따라 걸었어요. 걷다가 이게 이 차가 보이지 않게 커브를 돌았거든요. 저희가 커브를 딱 돌고 제가 안심이 돼서 애들한테 장난치면서 얘기했어요. 야, 내가 방금 이상한 경험을 했다. 그래서 뭐 그랬더니 아니 저기 차 한 대가 있었는데 운전석에 어떤 여자가 하얀색 옷을 입고 있는 여자가 그냥 다 꼿꼿하게 앉아있는데 내가 지나가니까 그냥 동공만 움직여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 라고 하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똘비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무슨 말 하는 거야? 그 여자 나랑 눈 마주치고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제가 너무 놀랬던 거는 똘비라는 친구가 정말 똘보예요. 아직까지도 무서운 이야기, 공포 영화 이런 거 절대 보지를 못해요. 근데 그 순간에 그걸 저희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 똘비 친구가 엄청나게 똘보란 걸. 그 친구 갑자기 되게 정색하면서 무슨 소리야, 그 여자 나랑 눈 마주치고 있었어 하고 이야기를 딱 꺼내는데 정적이 됐죠. 친구들이 다 한순간에. 막 그러면은 한번 확인하러 갈래?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너무 무섭더라고요. 친구들하고 제가 확인은 하고 싶지만 가면은 이게 사람이어도 문제고, 사실 그 사람인데 안에 들여다보는 것도 문제고 귀신이어도 문제인 것 같아서 그 당시엔 저희끼리 그건 안 되겠다, 우리 그냥 집 가자 하면서 갔는데, 뭐 그 당시에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겠지, 기다리는 사람이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그 똘비 친구랑 그때 얘기를 해보면은 뭔가 기억이 희미해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뭔가 사람 같지는 않았다. 우리 둘이 본 게, 아니 봤다면은 가운데 있는 애들도 보지 않았을까? 근데 왜 우리 둘만 본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 좀 약간 소름 돋는 그런 짧은 썰이었습니다. 야, 그럼 청년님이랑 그 네. 친구분만 목격을 하시고 나머지는 네. 목격을 못했는데, 청년님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랬고, 네, 그분은 아니야 날 보고 있었어 이렇게 네. 하니까 더 섬뜩한 거예요. 분명히 저랑 눈을 마주치고 있었는데 똘비 친구는 나랑 눈 마주치고 있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무섭더라고요. 오늘 그래도 네. 이야기를 이렇게 잘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청년님께서는 말씀을 네. 굉장히 잘하시고 또 목소리도 좋으신 편이니까 앞으로 또 네. 이야기가 있으시면 꼭 들려만 주신다면요 저희가 네네네. 감사한 마음으로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바른 청년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바청님의 이야기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바르네요, 진짜로. 진짜 바라. 감사합니다. 목소리부터가 정말 바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똘비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바로 들려주실 내용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주제가 어떻게 될까요? 주제는 크게 나눴을 때 현실 공포 2개와 귀신 이야기 이렇게 해서 짧게 3개를 준비를 했거든요. 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하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르십니다. 바른 청년이죠. 첫 번째 이야기는 저희 어머니 겪은 이야기인데, 겪었다기보다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가 언제쯤이냐면은 대략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아니면 이제 중학교 1학년 요 정도 나이 정도가 됐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어머니가 TV 프로를 딱 2개를 챙겨보셨어요. 하나는 개그 콘서트고 하나는 추적 60분인가? 추적 25인가? 막 이렇게 등등등등등 60분이에요? 그거예요. 추적 25분 했으면 좀 싫어했을 것 같긴 하네요. 예.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그 프로가 어떤 프로였냐면은 범죄자들 사건을 재구성해서 재현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건데, 어느 날 한 사건에 대한 사건을 재연출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사건이 진행이 됐는데, 그때 MC분께서 마지막에 몽타주를 보여주시면서 이 사람을 찾습니다. 신장은 몇 cm고 대략적으로 뭐 나이는 몇 살일 것이고 이런 추정을 해서 이야기를 끝나면서 제보를 부탁한다는 말을 하고 끝나는 그런 프로였는데, 그때 재밌게 보다가 갑자기 어머니께서 저한테 바른아, 엄마가 저 사람을 어디서 본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또 어리고 엄마가 이런 말을 어디서 받겠어? 이런 마음에 엄마가 저 사람을 볼 일이 뭐가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께서 계속 아니야, 엄마가 저 사람을 본 것 같아, 어디서 봤지? 계속 몽타주를 보시고는 어디서 봤을까 이러다가 아이고 바른아, 엄마가 아까 전에 택시 정류장에 서 있는데 앞에 어떤 모자를 쓴 어떤 남자가 있었다. 근데 그 남자가 슥 하고 뒤를 돌아보면서 눈을 딱 마주쳤는데
그 눈빛이 너무 소름이 돋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 사람 뭐야 하고 이 사람이 택시를 타고 가고 저희 어머니도 택시를 타고 일 타러 가셨대요. 근데 그게 저 사람 같아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말도 안 돼요. 뭐 비슷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방송의 MC분께서 방금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에 의하면 천안 버스터미널에서 용의자를 목격했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저희 천안 버스터미널 앞에 택시 정류장이 있었거든요. 천안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랑 엄마는 거기서 쫙 소름이 돋으면서 얼어버린 거죠. 이게 첫 번째 간단한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만난 게 맞네. 네, 어머니께서 실제로 이제 뭔가 느낌이 너무 안 좋았다 했는데 천안 그 버스터미널에서 봤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던 거죠. 우리가 살면서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 보기도 힘들지만 네. 그런 사람 보기도 힘들잖아. 사를 야,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예. 두 번째 이야기는 제 친구가 겪은 이야기를 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13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제 친구 이야기인데 편하게 친구 이름을 똘비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는 야간 자율학습이 거의 모든 학생이 강제로 시행되던 시기였어요. 뺄 수가 없었어요. 야자가 끝나면은 밤 한 10시, 10시 반 정도 됐었고 똘비랑 저는 항상 집까지 같이 걸어갔었어요. 학교에서 똘비랑 제가 사는 동네까지는 걸어서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고 편하게 버스를 타도 되긴 했지만 저희는 좀 약간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어가는 게 좋아서 항상 걸어 다녔었어요. 어느 때처럼 똘비는 야자가 끝나고 저한테 집을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학생회장 그런 걸 하고 있어서 학생회 일 때문에 같이 못 간다 미안하다 오늘은 너 혼자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똘비는 혼자 집으로 향하게 된 거죠. 제가 사는 곳이 천안인데 똘비랑 저희 집이 동네가 천안에 있는 신부동이라는 곳이었어요. 네, 저희가 집을 가는 루트가 학교는 부정동이었는데 성정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이야기 주요 동네가. 성정동에는 축구센터라는 엄청 큰 축구장이 있어요. 근데 이 성정동과 신부동 경계에 기찻길이 있고 이 성정동 축구센터에서 신부동으로 이어지는 긴 고가다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똘비는 천천히 걸어가면서 이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걸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걸어서 성정동 축구센터에 도착을 하고 신부동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고가 다리를 오르기 시작했어요. 다리를 쭉 오른 다음에 내리막길이 있겠죠. 그러면 내리막길을 쭉 걸어가지고 평지가 딱 나올 때쯤에 바로 앞 길가에 이 전동휠처에 앉아있는 아주머니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똘비는 처음에는 왜 길가에 저렇게 덩그러니 앉아 계시지? 라고 생각만 하고 그냥 난 집 가야겠다 하고 발걸음을 딱 옮기려고 하는데 그 아주머니께서 똘비한테 말을 걸더랍니다. 학생,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효과도 없고 줄 이어폰이라서 본인을 부르는 목소리에 딱 소리가 들려서 즉각적으로 대답을 했대요. 저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께서 똘비한테 얘기했대요. 아이고 이 전동휠체어가 고장이 나서 움직이질 않아. 학생이 조금만 밀어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똘비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경에 처한 아주머니를 도와드려야겠다 싶어서 이어폰을 귀에서 빼고 휠체어로 다가갔대요. 아주머니 어디까지 밀어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주머니가 좀 고민을 하시더니 그러면은 저기 지금 내려온 다리 옆에 길가가 하나 뚫려 있었거든요. 그 길가로 좀 밀어줘 그러더래요. 근데 여기서 다리 옆에 길가는 그 성정동이랑 신부동 이어주는 고가다리 옆에 길가가 쓱 있었는데 거기에 폐공장이 있고 가로등도 하나도 없는 차도였어요. 근데 똘비가 거기 껌껌한 돌을 보면서 무서웠대요. 엄청 너무 무서웠는데 이미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있고 뭔가 이 공경에 처한 어르신을 그냥 두고 가기는 찝찝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조금 천천히 휠체어를 밀어주면서 어두운 길가로 딱 들어서는데 안 되겠더래요. 이 어두운 곳을 나는 갈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머니 근데 어디까지 가야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했더니 아주머니께서 조금만 더 밀어줘. 그냥 목적지는 말 안 하고 조금만 더 밀어줘 이러시길래 너무 무서워서 아주머니 근데 저 집에 부모님께서 시간이 늦어서 많이 걱정하시는데 얼른 들어가 봐야 해서 어디까지 가시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얼른 모셔다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아주머니가 딱 대답을 했대요. 그러면은 저기 저 차 앞까지만 가줘. 아주머니 손가락이 딱 가리키는 곳에 봉고차 한 대가 딱 서 있더래요. 근데 순간 딱 똘비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딱 스쳐가는 거예요. 이 어두운 곳에 사람 사는 곳도 없고 폐공장만 있는데 왜 저게 봉고차 한 대만 덩그러니 있지?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똘비가 그냥 전력 질주로 뒤도 안 돌아보고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뒤로. 근데 이 친구가 그냥 집으로 바로 갔으면 됐는데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본인이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다리 위로 올라간 거 자신이 내려온 고가다리 위로 쭉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높은 경사의 고가다리를 전속력으로 뛰다 보니까 점점 생각이 진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 내가 혹시나 정말 공경에 처한 다리가 편찮으신 어르신을 그렇게 어두운 곳에 내팽겨치고 도망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천천히 고가다리 난간으로 거기를 쓱 내밀었대요. 그런데 전동 휠체어에 타고 있던 아주머니가 멀쩡히 일어나서 심지어 휠체어를 접어서 봉고차 뒤에 싣고 조수석 문을 딱 열면서 위를 쳐다보거든 똘비를 보면서 씩 웃더래요. 그러고 조수석에 타고 봉고차가 시동이 켜지더니 출발을 했대요. 그래서 똘비는 그 자리에서 살짝 주저앉고 부모님께 전화해서 경찰 불러달라고, 지금 나 좀 빨리 데리러 와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집으로 가게 됐다고 해요. 이 일이 있고 다음날에 수업이 있으니까 학교를 가는데 저는 항상 똘비보다 학교에 일찍 도착했었고 그날도 어김없이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죠, 학교에서. 근데 시간이 지나고 아침 조회가 시작하기 전에 똘비가 뒷문을 팍 열면서 저한테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진짜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방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를 쭉 푼 거죠. 그러니까 저랑 제 친구들은 웃으면서 똘비 놀린 거죠. 너 뭐 남자 맞냐, 뭐 떼라, 너 그 아주머니 진짜 막 편찮으신 분이면 어떡할래, 너가 놓고 왔잖아,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놀린 거죠. 근데 똘비는 너무 억울하니까 막 아니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선생님께서 들어오셨어요. 담임선생님께서 들어오시더니 갑자기 저희한테 얘들아 오늘 야자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 친구들이 막 이제 소리를 질렀죠. 야자가 없다니까.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너네는 좋아할 게 아니라고. 지금 천안에 땡땡 대학교 학생 실종됐다고 난리라고. 너네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바로 집 들어가고 오늘 아마 전 고등학교 다 야자 없을 거라고, 천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랑 친구들은 똘비를 쳐다본 거죠. 근데 똘비가 엄청 멍하게 선생님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날 똘비가 봉고차까지 그 휠체어를 밀었으면 담임 선생님 입에서 나온 학생은 아마 똘비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섬뜩하네요, 확실히. 네, 너무 많이 나온 주제의 이야기라서 조금 아니 그래도 슴슴할 다른 수 맛입니다. 다른 맛이에요.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뭔가 귀신과 연관된 이야기이죠. 맞습니다. 마지막은 예. 귀신설입니다. 와우, 예. 이거는 제가 들은 얘기고요. 제가 대학생 때 해병대 전우회를 잠깐 있었어요. 전우회에서 술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친구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뭐 이제 단합도 할 겸 어디 놀러 가자, 어디 갈래 하다가 계곡 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계곡 무서워한다. 제가 계곡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옛날에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가 헤엄을 못 치는 친구 한 명이 다이빙을 했는데 거기서 못 빠져나와가지고 저랑 제 친구 한 명이 뛰어들어서 그 친구 구하겠다고 들어갔는데 셋 다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이 있었다. 이게 좀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계곡 좀 무섭다. 그냥 이렇게 막 격하게 놀 거 아니면은 뭐 괜찮은데 격하게 놀 거면 난 좀 싫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옆에 어떤 형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 형님은 특수수색대를 나오셨어요. 그 해병대에서도 특수수색 되면은 진짜 수영도 엄청 잘해야 되고 몸도 좋고 그런 형님이셨는데 예. 그 형님이 다 갑자기 나는 계곡에서 물귀신도 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귀신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이 형님께서 수색대 동기 10명이서 계곡에 놀러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저녁을 다 하고 나서.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계곡으로 놀러 갔대요. 다 계곡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가 여름인지라 사람이 너무 많더래요. 사람 너무 많으니까 우리도 지금 인원이 10명이나 되는데 여기서는 제대로 놀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 형님께서 야 그러면은 조금 이 물길 따라서 가보자. 그러면 사람 없는 스팟에서 놀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조금 물길을 따라 걷다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고 너무 좋은 자리를 찾은 거예요. 심지어 다이빙 스팟도 있었는데 수심이 2m 조금 넘는 느낌이었대요. 그 동기 한 분이 들어가서 야 여기 괜찮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놀자 하면서 자리를 막 피고 있는데 이 형님께서 막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 저렇게 파란 색깔 튜브 같은 게 하나가 있더래요. 여기 사람들이 놀다 갔구나, 두고 갔구나 놀다가. 근데 뭐 이 형님들은 튜브 필요 없고 다 수영을 할 줄 아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이 노는 장소였구나 하고 동기들이랑 재밌게 노는 중에 한 동기가 얘기를 해요. 야 10명이 차례대로 다이빙 하자. 이게 천천히 탕탕탕 이제 뛰어내리는 거죠, 순서대로. 그래서 그래 하자 해가지고 순서대로 뛰기를 하는데 이 형님께서 순서가 두 번째였대요. 그래서 첫 번째 다른 동기가 뛰고 두 번째 탁 뛴 다음에 헤엄을 쳐가지고 무트로 나온 거죠. 무트로 나왔는데 아무 생각 없이 머리를 털다가 그 튜브가 있는 쪽을 봤는데 그 튜브의 형태가 그 옛날 TV 광고에 상어머니라고
산화 뭐니 하는 거기에 콩하고 그런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캐릭터처럼 생긴 괴 생물체가 이렇게 팔로 다리를 감싸는 이런 쪼그라앉은 포즈로 너무 기괴하게 생긴 파란빛이 도는 그런 괴 생물체가 있더래요. 그래서 저게 뭐야? 하고 생각하는 중에 이미 다이빙 뛰는 순서는 5번째, 6번째 이제 다이빙을 하고 있었죠. 근데 한 명씩 퐁당 빠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 형님이 그 생명체를 보고 있었죠. 근데 이 생물체가 눈을 점점 크게 뜨고 입이 점점 쫙 찢어지더니 이 찢어지면서 입가에 피가 흐르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10번째 동기가 다이빙을 하는데 이 괴생물체가 갑자기 물가로 뛰쳐 들어가더래요. 벌떡 일어나더니 이 형님이 이렇게 하는데 10번째 동기가 물가에서 갑자기 나 하고 꼬르륵 하고 야 살려 하고 꼬르륵 하고 그 순간에 동기 5명이 그냥 뛰쳐 들어갔대요. 그 물로 뛰쳐 들어가서 이 빠진 동기분을 빼내고 끌고 나왔는데 이 10번째 다이빙을 뛴 동기 종아리가 근육통이 엄청 심하게 나온 게 딱 보일 정도로 쥐가 났더래요. 옆에서 동기들은 야씨 넌 그거 뭐 좀 빠졌다고 다리 쥐나서 죽을 뻔 아냐 막 하면서 놀리고 있는데 이 형님은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이상한 게 거기 뛰쳐 들어갔는데 이 애가 죽을 뻔했으니까. 그러고 그 괴생물체가 있던 자리를 계속 보는데 그 생물체가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나오고 있더래. 물에서 막 몸은 빨개져 있고 금방이로 누군가를 죽일 것 같은 눈빛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저기 이제 본인들이 물가 따라서 오던 길로 어떤 다른 일행들이 야 여기도 놀 데 있다 이러면서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생물체가 몸이 다시 파래지더니 다시 팔로 다리를 감싸고 쪼그려 앉아서 되게 순하게 앉아있더래요. 다시 그걸 보고 너무 소름이 돋아서 야 얘들아 가자 했는데 쥐난 동기도 그래 야 그냥 들어가서 고기나 먹자 하면서 떠나기로 한 거죠. 이 형 생각에는 그 생물체가 뭔가 물귀신이었던 것 같고 그 뻘겋게 변해 있다가 다시 차분하게 변한 거는 우리 말고 다른 일행이 와서 그 일행을 다시 어떻게 해코지하고 싶어가지고 대기하려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는 물귀신을 봤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귀신 이야기도 너무나 무섭긴 한데 그 캐릭터도 생각이 나네. 사자. 그러니까 왜 물귀신이 그렇게 생겼나? 저는 되게 머리 헝클어지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그렇게 동그랗게 생긴 눈 엄청 크고 그런 기괴하게 생겼었대요. 그 형 말로는. 그 형체가 진짜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려면 좀 명확하게 그런 능력이 있거나 그 귀신이 힘이 세서 자기의 모습을 확실하게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은데 다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그래도 바른 청년님께서 정말 또 바르게 아주 또 섬뜩하게 이야기를 3가지를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항상 또 자주 뵙고 싶은 분인데 또 바쁘시기도 하고 그래도 언제든지 이야기가 있으시면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른 청년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바른 청년님께서 들려주신 또 3가지 이야기는 옴니버스 형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여러분들께서도 한 가지 이야기가 난 좀 길기가 힘들다, 분량이 좀 안 나올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옴니버스 형태로 들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